안녕하십니까. 국어TV 이영영입니다. 4월 19일 오후 밤 8시 30분에 녹화하는 겁니다. 오늘 3차 토론까지 유승민, 김은혜의 경기도지사 토론을 봤는데요. 김은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은혜는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이고 실질적인 경기도정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그냥 윤석열에 꼽혀서 나온 거예요. 김은혜는 아니 올시다 하는 거죠. 오늘 3차 토론을 보면은 김은혜가 선을 많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품격 있는 유승민이가 살살 달래가고 설명을 하고 그러던데 김은혜는 응애예요. 응애예요. 그 가수 있죠. 아싸 호랑나비 멋덩으로 떠들고 응애요도 못 듣고 은혜예요. 나 은혜예요. 이런 식으로 하던데 오늘 탈탈 틀렸어요. 탈탈 틀렸습니다. 탈탈 틀린 몇 가지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서 좀 썰을 풀 텐데요. 지금 보니까 김은혜가 오늘도 정권 교체의 완성이다. 미완의 정권 교체의 완성이다. 창피하지도 않나? 대개원들과 우리 보수들은 아니 20%든 아니 24만 표든 0.2%든 이겼으면은 정권 교체는 완성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입법 정권 교체를 갖고 와야죠. 입법 정권 교체. 그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 2년 후 국회의원 선거인데 김은혜는 분당에서 한 번 더 국회의원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지 능력도 안 되는 것이 나와가지고 미완의 정권 교체를 완성하겠다. 왜? 시대 정신을 외치지.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이나 그 꼴통 보수들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정권 교체다. 그리고 시대 정신 정권 교체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지금 뻘짓을 하고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기도민들과 그래도 정치를 아끼고 보수를 아끼는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솔직히 저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저. 이런 토론은 처참해서 못 보겠어요. 오늘 토론을 보니까 백치 아다다도 아니고 백치 어버버야. 백치 어버버. 솔직히 김은혜가 미모는 아니고 중성적인 이미지로 발음 또박또박하며 긍정적으로 인상이 돼 있죠. 저 똑같은 아나운서 출신인 민주당의 누구야 그거 박선영인가 서울시장이 나오네. 걔보단 그래도 좀 낫겠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걔보다 못해. 박성영이 아니라 박영선이가 젊었을 때 걔 대단했어요. 미모 여인도 아니고 미모 여인들을 보면 백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이 홀릭을 하는 거예요. 백치미도 찾아올 수 없고 인생의 대선배, 정치의 대선배, 품격의 정치인 유승민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하려고 덤벼들더라고요. 그리고 세세한 거 숫자 또는 인구, 인원 이런 걸 갖고 나와서 아십니까? 몇 명입니까?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진짜 혼방 가더라고. 고고티브이는. 그런 거는 유승민이가 안 해오더라도 그게 머릿속에 다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쪽 캠퍼들이 유승민이가 디테일에 가고 토론에 가고 요걸 가지고 와서 골탕을 먹여라 하는 게 이제 원희룡식을 갖고 나왔죠. 근데 유승민한테는 안 되죠. 판판이 깨지면서 한 70분을 하던데 토론을 계속 그냥 들이대더라고. 이런 정도면 말이죠. 본선에 나가면은 김동연은 고사하고 안민석한테 쳐발립니다. 안민석이한테. 영태영한테도 쳐발려요. 이제 정치 2년 한 해예요. 김은혜가. 기가 차요. 토론 진행자로서는 좀 할 수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근데 정책 이해도가 완전히 떨어지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또박또박 말을 하고 아나운서 앵커 같이 말을 하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향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하고 향후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정책을 펼칠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중언부언 하다가 그래 해결책이 뭐냐 물어보면은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영상 편집한 거를 하나씩 올리면서 좀 썰을 풀고 김은혜 그만둬야 돼요. 근데 자기가 이긴다고 노쇠한 늙은 당원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이긴다 그러는데 되질 않아요. 돼도 문제고. 저희가 얘기하는 역세권에서의 보다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용적률이 500%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요. 그 안에 주거뿐만 아니라 내 직장과 가까운 교통이 확보가 되고 그리고 쇼핑, 문화공간까지 같이 있다면 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헌법 35조에 나온 것처럼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컴팩트 시티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반경 500m, 그러니까 직경 1km 이내에서 3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2만 가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컴팩트 시티를 만들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의시설, 백화점뿐만 아니라 문화시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용적률을 올려주는 게 불가피하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함께 있는 곳이 역세권이니까 말이죠. 일기 신도시는 이 신도시, 일기 신도시 그 재건축권은 1차 토론 때부터 김은혜가 500% 용적률을 역세권에 하겠다. 또는 처음에는 원래 전체 신도시, 쉽게 말해서 분당을 따지면 제가 분당 역세권에 살아요. 분당의 서현역에 삽니다. 서현역의 시범단지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김은혜가 일기 신도시 전체를 500%까지 용적률을 확대하겠다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180%, 200%까지 뿐이 안 돼요. 일기 신도시들이. 그래서 그거를 2배만 올려줘도 어마어마하게 올려주는 겁니다. 용적률을. 근데 김은혜가 갖고 나온 것은 처음에는 전체를 500% 올려주겠다. 일기 신도시 전체 재건축에 대해서. 그러다가 2차 토론에서는 저는 역세권을 말한 거라 그러는데 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김은혜가 지금 말하는 게 반경 500m, 직경 1km에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전부 다 500%까지 올리면은 그거 소화할 능력 없어요. 그거는 서울 도심도 그 정도예요. 일기 신도시가 지방 도시 아니에요. 일기 신도시 500%까지 올리면은 그건 과밀집이 되고 인구가 그만큼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말하는 것은 일기 신도시 역세권, 쉽게 말해서 서현역을 따지고 분당을 보면은 서현역을 따지고 일산 같은데 주염역을 따진다 보세요. 주염역. 일산은 주염이 거기가 제가 일산에서 잠깐 살았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가예요. 그러면은 반경 1km 내에 2만 가구 정도가 확보가 되고 집주 건접이 되고 집주 건접을 얘가 말을 해요. 또 백화점도 있고 극장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돼 있어요. 일기 신도시에는 특히 그 서현동 서현역 같은 데 보면은 극장도 두세 개 있고 또 백화점도 있고 그 주엽동도 가도 일산 주엽동은 몇 대 백화점도 있고 다 돼 있어요. 집주 건접을 거기 사는 거 아니죠? 일기 신도시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다 강남으로 출근하고 일산 사람들은 저기 강북으로 출근하고 그러잖아요. 집주 건접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선동을 하는 거야. 응? 용적률 500%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 문화시설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계획적인 도시로 잘 돼 있다는 거고 2기, 3기 신도시가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2기, 3기 신도시를 또 용적률 500% 때리려면 말이죠. 그건 웬만한 각 도시마다 대도시가 돼버려요. 그만한 그 공간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건 좀 심하고 우리 300, 400%로 하자.
용적률을 2배만 얹혀도 말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업적만을 되뇌이는 것보다는 그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는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양수대교 가보셨습니까? 양수대교. 양수대교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양수대교 네. 남양주하고 양평하고 있는 네네. 그 양수대교가 있고 신양수대교가 새로 지은 다리가 있는데요. 네, 제가 경기도지사 되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더 기가 차요. 나는 젊고 역동적인 젊은 정치 지도자니 역동적으로 현장에 찾아가고 경기 도정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또는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도정을 펼치겠다 그러는데 그걸 보면은요. 토론을 보면은 혹시 양수대교 가보셨습니까? 그럼 또 우아하게 김은혜가 이런 거는 참여가 괜찮아.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또 물어봐. 양수대교가 어디죠? 우아하게 물어봐. 양수대교는 말이죠. 거기 전부 다 한번 놀러라도 한번 가고 드라이브로도 한번 가다가 보면 양수대교가 있고 그리고 골프 치러 가는 사람 그게 알아요. 지금 그 김은혜가 많은 것은 경제를 경기 북부나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은 경기도가 서울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야 된다. 그 규제 푸는 거는 경기도 내에는 경기도지사가 하고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계속 갖고 노는 게 시행령을 말을 하죠. 그 시행령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쥐가 대통령이 될 거야? 항상 하는 논리가 윤석열 당선자, 서울시장, 국토부 장관, 원희룡 해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협조해서 시행령으로 하겠다. 아니 지선건데 왜 대통령을 끌고 오고 오세훈이 특히 서울시장을 끌고 오고 원희룡 아직 국토부 장관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애를 끌고 와서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양수대교 쪽을 가다 보면은 정확해요. 유승민이가 이쪽에 남양주 쪽에는 남양주 신도시도로 아파트가 빠바바박 지어져 있고 한 그 다리만 넘어가면은 그 양평 쪽에는 그 쓸만한 허해요. 단층들만 있고 그러니까 유승민이 말한 짜장면집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게 한쪽엔 규제를 풀고 한쪽엔 규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죠? 근데 양수대교요? 제가 대통령 얘는 대통령 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제가 경기도 되면 꼭 가보겠습니다. 근데 뭐가 네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래? 얘는 지금 늙은 군인들, 노쇠한 당원들만 쫓아다니면서 표 얻으려고 그러고 당협 찾아다니고 이러니까 이런 애가 구태라는 거예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 걸 없애라고 이준석이가 PPAT를 갖다가 지금 시행을 하고 당원들을 20대, 30대, 40대로 물갈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에서 얼굴은 화사하게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뒤에 가면은 전부 다 구태가 덕지덕지한 걸 가지고 시행을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승민한테 덜미더니 기가 차다는 거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양수대교에서 양평 쪽으로 딱 그 다리 건너고 가면 말이죠. 막국수집이 거기 가야 된다. 요새는 골프 안 치니까 안 가요. 막국수집이 끝내주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뒤집어 얘기하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관철하고자 하는 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걸로 비춰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법적으로도 이미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도록 제가 2013년에 법을 그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을 만드신 분은 김동철 의원님도 만드셨죠. 아니요.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한 공항 이전 제가 말씀드렸던 8년 동안 만든 법안을 그렇게 그냥 사인만 해주신 분하고 같이 치고 가시면 제가 좀 섭섭하고요. 아닙니다. 별도의 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네. 이 수원공항 군도 있고 군만 있어요. 민간은 없어요. 수원공항 이전 문제는 경기 남부권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그동안 경기 도정에서 그런데 유승민이가 1, 2, 3차 계속 수원공항 이전을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데 답이 없어요. 모른다는 거죠. 국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서울이 국방 요충지라고 생각하세요?
경기도가 국방의 요충지라고 생각했어요. 경기도가 국방 안보의 요충지라고 생각하세요. 말하기 싫으면 제가 이게 입이 꼬입니다. 경기도가 국방 안보의 요충지예요. 군사 시설은 모두 경기도에 있어요.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에. 그러니까 수원공항 이전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수원, 경기 남부에 민원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그러면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은데 하겠다, 안 하겠다. 말만 해주면 되는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옮기는데 옮기려면은 이전 지역에서 반대도 심하고 님비 현상도 심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센티브 주고 그쪽에 전체 다른 그걸 받아들이는 곳에 돈도 주고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이 수원공항 이전 문제는 말이죠. 안민석이도 들고 나오고 김동인도 들고 나올 거예요. 안민석은 벌써 시작했어요. 수원공항 그거는 수십 년간의 경기도 민원 사유이기 때문에 이전하겠다.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응애애우도 아니고 은혜예요. 이런 애가 나오니까 보고TV가 이렇게 평론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이런 무지성 노인들은 다 안다고. 아줌매 할매들은 몰라도 할배 아저씨들은 저 옮겨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군에 갔다 온 사람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까지 끝냈으면 잘 모르겠으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고 김동철 의원이 그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민이가 김동철이 아니고 내가 대표 법안을 발의해서 내 주도로 그대로 사인만 한 건데 그러니까 하하 그러셨어요. 이런 게 네거티브란 말이에요. 이제 정치 2년짜리가 뭐를 하는지도 과거 국회의원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경기도정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떤 민원을 해결되는지 모르고 그냥 나오는 게 반 이재명, 대장동 어쩌고 저쩌고 기본소득 같은 건 경제 전문가 하니까 모르니까 얼른무리고 그 다음 윤석열 힘부려가지고 말이지 제2의 대선을 치르겠다 그러니 나가면 필패라는 거죠. 도민환원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GH하고 관계되는 건데.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법 정신이고요. 공공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공개발의 이익은 당연히 그 사업 주체와 또 공공개발의 대상이었던 주민에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려던 거고 이게 대장동의 아주 핵심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하신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을 하신 겁니다. 그거는 말로만 했던 거였죠. 왜냐하면 거기에 나온 도시개발법상에 보면 도시개발법상에 그 개발 이익을 도민으로 환원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법의 맹점을 파고든 게 바로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게 기부체념하고 똑같은 건데 굳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괜찮은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게 바로 대장동 개발을 가능하게 한 거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제가 도지사가 되면 이건 완전 폐지할 생각입니다. 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재명이 했냐 또는 구보수들이 헤쳐먹었냐 그거는 밝혀져야 돼요. 그걸 특검을 안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 안 하잖아요. 정권을 잡았어도. 나중에 보세요. 윤석열을 취임하고 나서 하니까 하나하나 안 합니다. 이재명이가 돈을 1원이라도 현금으로 쳐먹었으면 그건 무조건 구속감이고 정치 생명이 끝나게 돼요. 근데 걔는 그렇게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고 그러고 있으니 이 대장동 문제가 대선을 갖다가 확 달궜다는 거죠. 근데 대장동으로 이재명이 진 게 없어요. 대장동으로 진 게 아니라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대장동으로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국민들이 정권 교체율이 25%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0.7% 이긴 것은 윤석열의 기본적인 자질 문제였다고. 아주 말아먹은 거예요. 이번 대선은 간신히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지만은. 근데 얘는 김원현은 계속 대장동 문제를 걸고 나오는데 경기 본선 가서 대장동 문제를 또 걸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져요. 그러니까 유승민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얘가 대장동을 해가지고 반 이재명 윤석열 힘을 받으려 그러니 말을 하는 건데
공공개발 도민 환원제, 공공개발 도민 환수제 이게 뭐냐면 기부 체납이에요. 기부 체납. 응? 국가나 지방 정부가 땅 같은 거 주고 국환수에 땅 같은 거 주고 그러고 나서 돈 남으면은 너희 100원이 남으면은 50을 줄래 30을 줄래 70을 줄래 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50을 갖다가 환수 받았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윤은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 공공개발 도민 환수제 거기서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환수해야지 그러는데 그 환수했다는 자체 때문에 이게 대장동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같은 경우는 그 공공개발 도민 환수제 그게 기부 체납이고 그거 싹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 말은 두 사람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 없애지도 못하고 이름만 바꾼다고 결국에는 유승민이든 김은혜든. 근데 김은혜는 쥐가 대장동 타파 대장동 저격수로 나와가지고 그냥 반대만 했다는 거지. 대장동에 대해서 저격수로 나와가지고 그 누구야 그 원희룡 그놈도 그렇고 해결책이 없어요. 그건 투명하게 공개할 뿐이 없고 또 우리가 그 지방정부에서 그 토지를 불허하고 이럴 적에 더 많은 환수를 하는 수뿐이 없어요. 그걸 공공개발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민간개발을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김은혜가 그냥 중원부 핵심도 못 찌르면서 괜히 대장동 저격수로 지금 떴는데 언론에서 그걸 띄워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전 명예수당을 올려주신다고 제가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10배로 올릴 겁니다. 네, 20만 원이요. 근데 그거를 이제 85세 어르신으로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85세요? 65세요. 65세. 그럼요. 그러면 65세죠. 85세는 아니 돌아가실 때도 모르고 한데 85세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보험 명예수당은 아예 없습니다. 페북에 보통 나왔던 거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기준이 65세입니다. 몇 명 정도가 그 참전 용사로 보시는 건가요? 경기도 안에 한 5만여 분이 계시고요. 네, 5만 8천 명 정도 계시죠? 이분들이 지금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은 좀 더 젊습니다만은 한국전쟁 6.25 참전 유공자들은 지금 벌써 연세가 엄청나게 많으시지 않습니까? 90세에 다 돼 가시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사실 정말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도지사 취임 즉시 경기도가 전국 꼴찌, 이게 말이 됩니까? 보훈수당이. 그래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은 제가 전국 꼴찌에서 전국 1위와 똑같은 20만 원 수단으로, 월 20만 원으로, 이거는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65세면은요, 56년에 태어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 말씀은 저는 보훈 명예수당이라는 게 6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넌 몇 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6.25 한국 전쟁 때 군인으로 한국 전쟁 때 군인으로 참전하신 분들은 벌써 그때 17세가 안 되는 소년병도 벌써 80대 후반인데 그냥 제대로 군대 가신 분들은 벌써 90의 전후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왜냐면 저는 어떤 보훈 명예수당이든 65세 이상 돼야 받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 참전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을 아십니까? 이 보훈 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요. 1900, 그 숫자를 김 후보님 아시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1950년부터 53년 사이에 20대로 전쟁을 하신 분이거든요. 10대 후반. 그러니까 뻔한 겁니다. 그때 20살이었으면 지금 92세죠. 지금 평균 나이는 이제 82살인데요. 그거는 살아계신 분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 수당을 올려주시는 82살 그 통계가 왜 그래 되냐면요. 그 안에 베트남 참전 유공자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 참전 명예수당이 저도 이런 게 이렇게 6.25나 베트남 전쟁이나 또는 우리가 국지전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서 65세 또는 60세 이상에서 이렇게 돈을 적게 받는 줄은 몰랐어요. 2만 원 받는다. 전국에서 꼴찌라고 그러죠. 그거를 유승민이가 20만 원 올리겠다는데 그건 잘하는 거죠. 몇 명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김원혜가 공격 포인트를 갖고 나왔고, 이게 그 공격하고 네거티브 하러 갖고 나온 거예요. 얘가 군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군대도 안 갖고 왔고. 얘는 편한 삶을 살았으니까. 그죠? 아니, MBC 앵커에다가, KT에다가, 그 청와대 대변인, 벙커 들어가 있었어요 하는 애니까,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벙커 들어가는 것도 이런 거 모르니? 너는 어떻게? 그런데, 이런 걸 네거티브를 갖다가, 제가 지금 김원혜는 자기가 경기 본선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냥 60%까지 자기한테 몰표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당내에서 윤석열과 윤핵관들이 유승민을 제거하려고 지금 확실하게 그 도상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니, 지가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갖다 요번에 유승민을 완전히 밟아버리자 하고 3차 토론에서 각오하고 나온 거라고. 근데 유승민이 참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만큼 그 일정을 좀 줄이라 그러는데도 유승민이가 치타 달려 하고 젊은이들이 응원하니까 달리고 있던데요. 이제 뭐 내일부터 투표가 이틀뿐이 안 남았으니까 달려야죠. 그래서 20만 원 올린 것도 저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몇 명 안 되니 국가를 지킨 사람한테 좀 많이 주면 어때요? 아니 막 태어난 애들 20대들한테는 엄청나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격 포인트로 갖고 나와서 85세 이상의 참전명예 수당을 준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65세 이상을 말하는 거라고. 85세 이상 주는 거는 그거는 그런 사람 곧 있으면은 유명을 달려고 얼마 없는데 그렇게 말을 했겠느냐. 그러니까 김은혜가 나 85세 이상으로 적힌 거 봤는데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어요. 옆에 붙여놨죠. 85세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이 참전 유공자들에게 85세 이상이 몇 명이나 했어요? 아무리 100세 시더라도 남자만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 몇천 명 안 돼요. 그 한 달에 20만 원 줘봐야 얼마나 우리가 도정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취임하자마자 하겠다. 그렇죠? 아니 솔직히 애들 교복값도 20만 원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 교복값 주느니 참전용사들 주는 게 낫죠. 그것도 20만 원씩 한 달에 매달. 그리고 참전용사가 얘는 지금 그 말을 하기에 56년생이니까 만 65세니까 그까지 그때부터 그러면 되는가 그랬더니 유승민이가 잘라버리잖아요. 56년생이 아니고 얘가 좀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국 동란이 일어난 게 그럼 50년 50세 1950년생이고 그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참전용사라는 것은 베트남 전에도 참선한 거 있고 고엽제 그것도 큰 문제예요 솔직히. 그리고 학도병도 16세 15세 이런 사람 17세도 하고 그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데 주는 거에 대해서 넌 찬성하냐 안 하냐? 뭘 알아야 대답을 하지. 김원혜를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김원혜는 선동을 하는 거고 선동을 정치를 더럽게 배운 거야. 요번에 경기도지사만 안 나왔으면 그 깨끗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가 그대로 살았을 텐데 김원혜가 요번에 윤석열이가 좋아 빨리 가 하면서 늙은 50, 60, 70을 해가지고 당선되니까 이것도 지도 되는 줄 알아. 착각이에요. 윤석열을 우리가 뽑은 것은 할 수 없이 뽑은 거고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그냥 그 50, 60, 70들이 문재인 독재 좌파 타도 종북 타도 이거 해가지고 뽑힌 거지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김원혜 같은 경우 본선에 가면요 100점 100패가 아니라 창피해서 못 봐요. 걔네들 그 김동인이 되든 안민석이 되든 김동인이 될 확률이 많죠. 창피해서 논쟁 자체가 안 돼요. 30년을 경제밥으로 먹은 김동연이 하고 이제 2년짜리 아나운서 앵무새 출신이 붙으면은 100점 100패예요. 능력 자체가 안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